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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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농정털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전통과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업 인재 양성의 산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젊은 후계자들과 함께하여 더욱 기쁩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벼농사와 어업을 함께하는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농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업으로 형성된 협동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 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어병활동과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 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반성 위에서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업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농어민 여러분, 농어촌 발전은 1992년 이후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유는 1996년 코크 선언으로 사회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 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과 목표도 같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 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 방역을 대폭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가 소득은 사상 처음 4천만 원을 넘은 4,200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 소득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농가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농정털 전환에 앞장서 주신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여러분,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합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사례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소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수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 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입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의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혁신 2030 어촌 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바다 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그린 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안군 귀한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습니다.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 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귀농, 귀여, 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대학을 청년 농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 창업농가,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업회의소를 활성화하여 지역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조직이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햇살의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 거래 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 유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 안정과 유통 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프렌드,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에서 노지 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농업과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농업의 경쟁력과 농사 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다섯째,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지역 푸드 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입니다. 올해 농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 있습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입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 귀한 시간 내셔서 소중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대통령 좋은 말씀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특위는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6개월간의 논의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농정털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꼽았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농업인의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똑바로 해라. 참 살기 힘들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농어민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대통령 직속 기군이 대통령님께 꼭 잘 전달해 달라. 그리고 농어민이 살기 좋고 국민이 행복하게 농정의 틀을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전국을 돌며 우리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농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불한다는 사회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민과 농어민의 뜻을 잘 받들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소규모 작은 농가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이 부러웠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밭농사와 쌀농사의 차이를 없앤 것도 좋습니다. 청송은 잘 알려진 사과 주산지인데요. 고추라든지 다른 밭작물도 많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밭직불금이 많이 오르니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자면 유럽 선진국처럼 직불제 중심으로 농전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꾸준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 가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농가가 아니라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 기본소득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 공동경영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농특위원장님이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하고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생길까 좀 걱정이 됩니다. 성격상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가난한 지역의 농어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작 제 전공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역의 국립농가대학을 나와서 청송에 자리 잡고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 소멸을 많이 걱정합니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촌에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도시 출신인데 농가대학을 나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찾아를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연고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 부부가 청송에 들어왔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어려움을 아니까 이왕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없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같이 부대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를 우리 선배 농업인들과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우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치열한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만입니다. 바쁘신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자리를 내주시고
정말 고맙고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농어민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이후에 아마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989년 2월 달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부터 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제가 하자마자 뭐 우루과이 협상이 진행되고 또 위토 협정이 진행이 되고 또 2000년대 올라오니까 뭐 FTA니 쌀 협상이니 각종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농사 경력 30년과 제 농민운동 경력이 30년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농산물 가격 좀 유지해달라, 농협 좀 개혁해서 농민들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농산물 유통 구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30년 동안 이렇게 외쳐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WTO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방농직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농민들과 정부가 그나마 열심히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개방농정의 파고를 이겨나가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3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 농민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후진국 농업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 농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농민들 여기 계십니까? 많은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리고 관계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0년 동안 농민들과 정부가 그나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지나간 30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선진국 농업 정책이 아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 30년 지난 농정 틀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경남에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같이 하는 자리에 우리 중앙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께서 같이 말씀을 나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농정틀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 안 될 낀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그 잘 안 되겠다라고 답변한 그 이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상위 10%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30년 동안 농정의 파트너였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된 농정책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도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핵심적으로 농정틀 변환이 잘 안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핵심적으로 농정틀을 바꾸려면 누가 해야 되죠? 우리 농수산부, 기획재정부, 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거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철에만 바꾸고 안에 내용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 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잘 어려고 달려서 진짜 농민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진짜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바꿔줄 수 있겠고 대통령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는 우리 마을에서
동장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마을에 가꾸고 우리 남한 노인들만 남아있는 노인들하고 좀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꿈입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농사 지겹습니다. 대통령님, 제 이 소중한 소박한 꿈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무안에서 소도 키우고 양파와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가슴부터 저려옵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피와 땀으로 기른 농작물을 갈아엎는 심정은 한겨울 북풍 한설보다도 더 매섭게 와닿습니다. 농업인들은 한없이 억울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금치니 짜장면에 양파를 안 준답니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여기저기서 호들갑을 떨어 결국에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이라며 수입한 물량을 풀어버립니다. 아주 빠르게 작동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는 찔끔찔끔 수매에 산지 폐기로 대처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야 시행이 되니 힘없는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합니다. 양파 20kg 한 망 수확하는데 드는 비용이 8,000원 정도 듭니다. 올해 수매가가 7,000원에서 8,000원, 산지 상인들이 사가는 포정 거래는 6,000원이었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봤자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적자라는 겁니다. 이게 작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무슨 농사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해결책으로 마늘 양파 생산자가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의무 자조금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뿌릴 때부터 전체 재배 면적을 고려하고 중간중간 작황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도 품목별 자조금 조직에서 스스로 정해서 파묻든지 출하를 제한하든지 재가공해서 유통하든지 농가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가감하게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는 국가 운영의 기초이며 안보 주권의 기본입니다. 공산품과 다르게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게 농산물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국가가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떼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땀 흘린 만큼의 수확을 기대하고 수확한 만큼의 대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농사는 양심입니다. 농사지어서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소득 안정이 필요합니다.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파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농협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수료만 챙겨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땀 흘려서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해서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생산비를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근본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에 구입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우리 농업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한 힘찬 질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수산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7년째 이어가는 대상양식산업 강승원 이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을 꿈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수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스마트 양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양식 기술의 문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양식 기술을 데이터화, 표준화하여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수산자원 강대국으로 바뀌고 연관 산업도 확대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우리나라 최신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스마트 양식과 스마트팜 같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마음껏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산업 전문가 간의 농수산 교육 이후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진다면 요즘 힘든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 농업인들과 정부의 지원이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완조 로컬푸드를 통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 4,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기초연금과 로컬푸드에서 얻는 소득이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로컬푸드 때문에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지. 나는 동네 사람들하고 비행기도 타고 놀러도 갔다 오고 잘 먹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네, 정말 로컬푸드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가족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창미 사무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백미리 어촌계 이창미 사무장입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 둘째 딸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백미리 어촌 체험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산 처자가 그제 가조도 섬으로 시집을 오면서 23년간 피족의 양식업을 했었고 연안 어선업으로서 바다가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백미리 어촌계는 90가구에 어촌계원 124명인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연간 방문객이 13만 명이나 되며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이 25억이나 될 만큼 대표적인 잘 사는 어촌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구 평균당 평균 수입이 5, 6천만 원이 되며 어촌계 수익 사업으로는 수산물 가공 공장, 체험장, 캠핑장, 주말 농장 등을 직원 3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자율관리 공동체를 통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어장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어장 휴식영제와 채취량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백미리 마을은 대표적인 어촌 체험 마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체험 마을이 단순 체험 위주라면 저희는 체류형 주말 농장과 캠프형 사업 모델로 전환하여 전 농업인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다른 지역 농업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낮은 자존감은 인근 대학에 애무회를 맺어 자서전 만들기, 마을 신문 발행, 마을 축제를 통해 자신감을 세워드렸고, 공동 판매, 공동 자급 방식을 원칙으로 마을 공동 브랜드를 상품 개발해 판매망을 넓혀 소득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소 폐쇄적인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어 찾아가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어촌계원의 30% 이상이 기여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연령도 54세로 노령화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촌유질 300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재생도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어촌 마을에서 어촌유질 300 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민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님께서 발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 마을을 활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줄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어민이었다는 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 고맙고 행복했고 또한 제 살아온 생에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창미 사무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임병목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로컬푸드의 현재와 문제 그리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컬푸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이 관심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데는 행정만 앞서가고 어떤 곳은 농민들만 급한 곳이 있더라고요.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는 이제 지역 푸드플랜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병원 같은 공공기관으로 급식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돌고 도는 지역 푸드플랜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동조합은 고령농들이 많습니다. 로컬푸드는 원래 가격도 스스로 정하고 포장도 스스로 하고 진열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순회수집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는 뭐 로컬푸드에 바라시는 거 없으세요? 로컬푸드에 뭐 바라는 거 있어. 네가 로컬푸드 생겨갖고 네가 그렇게 샀은 게 나는 그 외에 더 고마운 것은 없어. 이러면 만족해. 로컬푸드 아들이 잘 되니까 좋으시죠? 좋지. 우리 딸도 나왔는데 한마디 해봐. 네. 저도 가끔씩 이제 아빠 농사일도 거들고 이제 로컬푸드 상품 포장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팔고 또 믿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분들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창미 사무장님의 따님이 지금 예비 창업인이신데요. 꿈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네, 체험 마을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어촌 마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몸소 직접 느껴서 이제 어촌 비즈니스에 대한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농어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대통령님께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 지금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 모이신 농업인 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수 있게 구호 한번 외치시고 갈까요? 네. 저희가 농업인 농어촌이라고 외치시면 함께 모두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농어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현장의 진솔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실용성 있고 정확한 관측 정보를 내는 일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이루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